도로를 가로지르는 육교가 잇따라 철거되고 횡단보도는 늘고 있습니다.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이 보행자 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이 올해 안에 오를 전망입니다. 버스 회사 원가 보존을 위한 것인데 2년 만에 요금 인상에 시민들의 반발도 큽니다. 혁신도시 기형적인 행정구역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구 변동과 연결돼 있어 전주시가 정치권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요금이 조정된 지 2년여 만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영난을 호소하는 버스업계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2014년 전북버스운송조합이 낸 요금 인상 신청에 대한 검토 작업에 나섰습니다. 현행 1,200원 안팎인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을 사실상 추진하는 절차입니다. 버스운송조합은 지난해 인건비가 10% 올라 연 90여억 원의 추가 부담액이 생긴 데다 운송 수익마저 줄어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업체에서는 이제 누적되는 적자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고 종사원들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때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는. 전라북도는 연구 용역을 거쳐 최종 인상분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버스조합에서 인상 요인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적정성을 맞는가를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조정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우선 조합 측은 적게는 300원에서 많게는 600원까지 운임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안에 따르면 시내는 1,500원, 군 지역은 1,900원 정도까지 요금이 올라갑니다.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2014년 요금 인상이 이루어진 뒤 2년여 만에 운임 조정이 진행되는 터라 선뜻 공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서민들이 좀 힘든 게 이대로 좀 보류를 해놓고 나중에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살기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여부는 전라북도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용머리고개 육교가 26년 만에 철거됩니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이 보행자 위주로 바뀌면서 육교는 하나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0년 만들어진 전주 용머리 육교가 오는 24일 철거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오르기 힘들어 무단 횡단이 끊이지 않았고 도심 미관 등의 이유로 민원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육교가 있던 자리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철거는 24일 0시부터 하는데 이 일대 차량을 전면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교회 사거리에서 완산교 사거리까지 24시부터 아침 5시까지. 2000년대 이후 전주시에서만 육교 4개가 철거됐고 다른 시군도 도심이나 생활권에 있는 육교를 없애고 있습니다.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점차 보행권이 강화되면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전후로 지어졌던 낡은 육교들은 점차 철거되는 추세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장애인 등 교통 약자 배려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도 이유입니다. 반면 횡단보도는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해에만 도내에서 1,130여 곳에 횡단보도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보행자들이 지하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야 했던 이 사거리에도 지난해 4방향 모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새로 생겼습니다. 전주 고속버스터미널과 전주역 인근에서는 차선을 줄여 보행자 도로를 넓히는 사업이 진행되는 등 도심 도로 정책은 보행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운전자보다는 보행자를 위해서 차량 위주에서 보행자와 교통 약자를 위하는 방향으로 도로 시설물에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부모 모니터링단이 확대 운영됩니다. 전라북도는 부모와 유아교육 전문가 40명을 부모 모니터링단으로 위촉해 지난해보다 많은 도내 어린이집 820곳을 불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원이 발생한 어린이집이 점검 대상이며 아동학대나 급식, 위생 등 40개 지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총선 공천이 마무리 단계지만 공천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탈락한 후보를 다른 지역구에 공천하는가 하면 공천 하루 전에 입당한 사람에게 공천을 주기도 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을 선거구에 전략 공천된 한병도 전 의원. 앞서 익산갑 경선에서 이춘석 의원에게 패배했지만 이례적으로 선거구를 바꿔 공천을 받았습니다. 다른 2명의 예비 후보들은 이번 공천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돌려막기 공천이라며 한병도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숭고한 이 땅의 민중들이 피땀을 흘려 지켜온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단번에 훼손하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습니다. 더민주당 군산 공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당에 3명의 예비 후보가 있는데도 경쟁력이 없다며 김윤태 고려대 교수를 전격적으로 전략 공천했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는 공천 발표 하루 전에 더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군산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공천 잡음이 잇따랐습니다. 김제 부안에서는 서류와 면접 심사에서 탈락한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며 법원에 공천 중단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고 전주을 후보 배수 압축에서 배제된 조영철 예비 후보는 재심 절차 없이 진행된 경선은 무효라며 반발했습니다. 경선 방식으로 굳어진 전화 여론조사도 신뢰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다른 당의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후보를 역선택하는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응답률이 5% 이하로 매우 낮아서 조직적인 동원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공천을 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조직동원과 민심 왜곡 그리고 정당 정치를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각 당의 행태에 대해 유권자들이 투표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이렇게 각 당의 공천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총선 체제에 돌입합니다. 국민의당은 어제와 오늘 여론조사를 실시해 전주 을과, 완주 진안, 무주 장수 등 2곳과 재선거가 열리는 익산시장 후보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나섭니다. 후보를 확정한 더민주는 김성주 정책공약단 수석 부단장이 연기금 특화 금융 중심지 지정을 약속하는 등 정책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전주권 후보들도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전주를 100만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혁신도시는 길 하나로 전주와 완주가 갈라질 만큼 기형적인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죠.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조정이 필요한데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이 선거구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권 혁신도시 면적은 3.3제곱킬로미터로 효자 4동과 동산동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아파트 입주 등으로 지난달 말 인구는 12,000명까지 늘어났고 향후 6,000명 정도가 더 유입될 전망입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인 효자 4동만 따로 떼어내도 인구는 7만 3천 명으로 인구가 가장 적은 풍남동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를 따로 단일동으로 만드는 것에서부터 거대동인 효자 4동을 책임 동제로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동을 조정할 경우 당장 20대 총선 선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정이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해안은 바로 주민투표입니다. 현재 거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며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전주시는 여전히 확답을 미룬 채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외적 상황이 마무리되면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의 행정 수요, 의회 및 주민 의견의 폭넓은 수렴 과정을 거쳐서 혁신도시 행정구역 조정은 총선 이후에는 지방의원 출마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선거 이해관계 때문에 기형적인 행정구역을 손보는 것조차 표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조직위는 오늘 저녁 전주 르윈 호텔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 활동에 들어갑니다. 2017 세계 태권도 대회는 내년 6월 무주 태권도원에서 9일간 열리며 역대 최대 규모인 160개국 2,000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완주군이 로컬푸드 4호점을 전주시 삼천동에 문을 여는 등 로컬푸드의 상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 삼천 3동 주민센터 옆에 위치한 완주 로컬푸드 삼천 직매장은 500여 품목의 농산물과 150가지의 가공식품, 축산물 등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특히 이번 매장은 생산자 조합원들이 별도로 출자한 자금으로 토지 매입과 건물 리모델링을 해 자립 매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주 국유림관리소는 식목일을 앞두고 어제 반딧불 시장 주차장에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벌였습니다. 무주군 산림조합과 국유림관리소가 함께한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매실과 대추나무 등 유실수 15개 수종 2,000여 그루를 1인당 3그루씩 무료로 나눠주고 식재를 당부했습니다. 네, 화요일 출근길 전주 시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주역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들이 원활하게 지금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곳들은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외에는 순환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곳 외에는 어운터널 4가 부근이 지금 서행을 하고 있고요. 명주골 4가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시속 20km대 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시군마다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데 임실군은 35사단 이전으로 인구 증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 익산시가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익산천을 생태 하천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인구가 줄기만 했던 임실군은 5년 만인 지난해 말 인구 3만 명선을 회복했습니다. 이 같은 임실군의 인구 증가에는 35사단 이전에 따른 2천여 장병들의 전입이 가장 큰 도움이 됐으며 이에 따라 교부금도 13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특히 한 해 6천여 명의 훈련병과 5만여 명의 가족 방문객 그리고 15,000여 명의 면회객 등 유동인구 증가와 함께 군 장병들의 관내 음식점 이용과 식자재 구매 그리고 군인 아파트 건립이 속속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인구도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3호사단과 더불어 상생 발전의 동반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산시가 지난해 7월부터 익산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고 주교제 생태 습지를 조성하는 익산천 생태 하천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자연형 하천 조성은 저수 호안에 식생 매트를 설치해 친환경 생태 하천으로 조성하며 주교제에서는 오염 물질인 4만 8천 톤의 오니토를 제거해 생태 습지로 조성하게 됩니다. 연말까지 습지와 익산천 정비가 마무리되면 새만금 수질 개선과 악취 저감 등 완공 지역의 생활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완주군 산림조합이 지난 겨울 따뜻한 날씨로 낙과와 곰팡이 발생 등의 피해가 컸던 꽃감 농가에 농가당 최대 5천만 원 한도에서 연리 2%의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꽃감은 그동안 농업재해대책법상 피해 보상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표고버섯, 밤과 함께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 운영자금 지원 항목에 추가돼 도움을 받을 전망입니다. 남원시가 올해 조사료 사업에 30억 원을 투자해 3만 톤을 생산함으로써 50억 원의 생산 경영비 절감이 기대됩니다. 남원시는 현재 3만 6천 두의 소를 사육해 연간 10만 톤의 조사료가 필요한 상태인데 내년까지 150억 원을 투자해 연간 5만 톤의 조사료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한돈협회가 대국민 공모로 축산 악취 줄이기 사업에 나섭니다. 한돈협회는 이달 말까지 민원 신청을 접수해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 한 곳을 선정한 뒤 50억 원의 환경 개선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협회는 익산 왕궁이나 김제 용지 등 축산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 냄새가 돼지고기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목욕탕이나 찜질방 옷장을 턴 혐의로 33살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월 말 전주 서신동의 한 찜질방 남자 탈의실에 들어가 옷장 열쇠 구멍을 공구로 부수고 현금을 훔치는 등 16차례에 걸쳐 66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마약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허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마약 전과가 있는 허 씨는 지난해 2월 인천 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마약 구입자에게 필로폰을 넘기는 등 3차례에 걸쳐 필로폰 4.8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커서 매매에 대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이혼한 전처를 폭행해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다른 남성과 사귄다는 이유로 전처 37살 A 씨를 목검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내장산 워터파크의 음악 분수가 다음 달 시범 가동됩니다. 내장산 워터파크 내 음악 분수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와 5시에 30분간 시범적으로 가동되며 5월부터 10월까지는 실제 운영에 들어갑니다. 내장산 음악 분수는 화려한 조명과 레이저쇼, 워터스크린을 이용한 동영상 등 볼거리를 제공하고 각종 문화 공연도 함께 진행합니다. 새만금 국제마라톤 대회와 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군산시가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불법 광고물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정 게시대에 설치되지 않은 현수막과 인도위 불법 입간판 광고물에 대해 강제 철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군산 지역에서는 불법 광고물 4만 8천여 건에 대해 4,3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젊은 음악인들이 펼치는 신인 음악회가 오늘과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교동아트미술관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서양화가 박상규, 조경순 부부전을 선보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는 25일 예원당에서 사물놀이 정기공연 사물놀다를 펼칩니다. 전주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온고을 현대 한국화전이 오는 27일까지 한지산업지원센터에 마련됩니다. 비발디 4개 음악과 함께하는 무주 4개 사진전이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오늘 전주 삼천둔치 일대에서 열립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가 오늘 전주시청 강당에서 인문학자 김경집 씨의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한국부인회는 오늘부터 나흘간 제일은행 골목길에서 청소년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여성 의류바자회를 엽니다. 완주 삼례 딸기 대축제가 25일부터 사흘간 삼례 문화예술촌과 하리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북연극협회는 제32회 전북연극제 관객평가단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화요일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17도, 전주 16도 등 12도에서 17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